군소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군비행장, 사격장 소음 피해가 소송 없이도 보상길이 열리자 해당 지역 주민들이 70년 가까운 수건이 해결됐다며 큰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재개 범강원도민본부가 금강산 관광객 개별 신청을 받은 결과 이틀 만에 300명을 넘었습니다. 춘천 노숙인 요양시설 인권침해 집중보도. 오늘은 시설을 적극 옹호하고 공익제보를 묵살한 춘천시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춘천에서 야생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돼 당국이 확인한 결과 저병원성으로 판명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 비행장과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도내 지역 주민들이 수십 년 동안 피해를 봤는데요. 소음 방지와 피해 보상을 추진할 수 있는 법안인 군소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피해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0년 가까이 대포 소리가 끊이질 않은 철원 문해리 포병 전용 훈련장. 철원과 포천에 위치한 육군 5군단은 물론 전국에서 포 훈련을 위해 찾는 곳입니다. 이곳을 포함한 철원 지역 포 사격장은 모두 11곳, 326만 평 규모입니다. 주민들은 수십 년 동안 난청과 건물 균열 등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저희 지역에 다른 지역보다 이제 난청 주민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폐 질환으로 죽어가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피해 보상을 위해서는 주민들이 직접 소송을 진행해야 했는데 군소음법이 통과되면서 민사소송 없이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법안은 국방부가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 인근에 자동 소음 측정망을 설치해 소음 실태를 파악하고 피해 보상금 지급에 나서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소음 절감을 위해 군용 항공기의 이착륙 절차를 개선하고 야간 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철원을 포함해 횡성과 강릉, 양구, 홍천, 춘천의 피해 주민과 지자체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란 의견이 많습니다. 소음 측정 방식과 피해 지역 선정 등 앞으로 남은 과제가 많습니다. 법안의 건물 균열과 분진 피해에 대한 언급이 없고 소음 기준도 알 수 없어 주민들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우려되는 바가 있다. 현실적으로 그 소음이 우리 불악에서 기준치 이하로 나올 수 있는지 여부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군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이 수십 년간 요구한 수건이 해결됐지만 합리적인 피해 보상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춘천 노숙인 요양시설 인권침해 집중보도입니다. 오늘은 시설을 적극 옹호하고 공익제보를 묵살한 춘천시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춘천시는 한 종교단체에 시설 운영을 30년 넘게 맡기면서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은커녕 이해하기 힘든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춘천 노숙인 요양시설은 지난 1961년 불황인 시설로 설립됐습니다. 이후 춘천시가 1984년부터 지금까지 한 종교단체의 운영을 맡기고 있습니다. 올해 초 한 민원인은 시설 내에서 벌어진 노숙인 인권 문제를 춘천시에 제보했습니다. 하지만 춘천시는 시설을 점검한 결과 인권 침해 사실이 없다고 통보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로 드러난 노숙인 정신병원 입원과 치료 소홀, 투약사고와 급식사고 등을 밝혀내지 못한 겁니다. 왜 그럴까? 취재팀은 춘천시청 한 공무원이 시설 관계자에게 보낸 이메일을 입수했습니다. 관련 문서를 보내면서 일이 워낙 커져 어쩔 수 없다, 양해를 구한다고 적었습니다. 또 시설 내에서 사슴 불법 도축 문제가 불거진 이후 시청 담당 과장이 회의에 참석해 주변의 탄원서와 호소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합니다. 이후 언론 보도와 제보가 거짓이라는 호소문이 실제 배포됐습니다. 이거 복지원에서 작성하신 거예요? 네. 좀 방송이 조금 약간 네. 그쪽은 그러지 않았는데 약간 방송에서 좀 얘기가 다르게 나왔나 봐요. 시설을 관리 감독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춘천시가 시설을 적극 옹호하고 대응 방안까지 지도한 겁니다.
춘천시는 2017년 해당 시설이 사회복지시설 평가 최우수 시설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천했습니다. 사슴 불법 도축에 참여했던 한 노숙인은 시설에서 생산된 사슴 중탕을 시청 공무원들이 판매 가격보다 싸게 가져갔다고 주장했습니다. 50박스 나갔었어요. 어디로 나갔어요? 시청이요. 아니 일반 사람은 30만 원에 가져갔는데 저렇게 가격을 후려쳐갖고 그냥 갖고 가면 안 될 건데. 사정이 이런데도 춘천시는 올해 해당 종교단체 노숙인 요양시설 운영을 다시 맡겼습니다. 위탁 기간은 5년입니다. 춘천시가 해당 시설 근무자 월급과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국비와 도비를 받아 지원한 예산은 올해에만 9억 원에 이릅니다. MBC 뉴스 백소호입니다. 강원도가 평화의 바다와 북한 수역 채낚기 어선 입어 등 남북 공동조업을 위한 해양수산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북 관계 경색 분위기가 지속되면서 사업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강원도는 남북 해양수산 교류 협력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오는 2023년까지 4,400억 원을 투자해 16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북강원도 연어 자원 증대 사업을 비롯해 남북 강원 해양수산 포럼 개최 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습니다. 사업의 핵심은 동해 북방 한계선을 중심으로 평화의 바다 공원을 만들고 북한 수역의 채낚기 어선 입어를 추진하는 등 남북 공동조업의 환경 조성입니다. 북방 한계선 이론에 평화의 바다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평화의 바다 조성 사업을 통해서 남북한 강원도민 모두가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대북 수산물 기반 시설 건립 등 북한의 수산 자원과 우리의 기술을 접목한 시설 투자 분야도 성과를 내길 기대했습니다.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6월에는 대북 전문가와 사업가 등으로 남북 해양수산 교류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북미 비핵화 협상 지연과 미사일 도발 등으로 남북 관계가 경색 국면에 접어들면서 남북 해양수산 교류 협력 사업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교류 협의회가 사업의 첫 단계로 볼 수 있는 남북 강원도 해양수산 포럼 개최를 협의했지만 북측에서 시기상조라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면서 남북 협력 기금이 대부분인 사업비는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유엔 제재에 걸려서 지금 이제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사전 내부적으로는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관계만 좋아진다면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추진하고 있죠. 강원도는 북한을 둘러싼 대외적인 여건 변동을 파악하고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협의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남북 관계가 진전돼야 하는 게 우선입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오늘 새벽 횡성에서 60대 여성의 방화로 일가족이 크게 다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불을 지른 여성은 가족이 농사를 짓는 땅의 주인이었는데요. 경찰은 가해자가 퇴원하는 대로 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의 한 농가입니다. 집 주변에 경찰차들이 서 있고 경찰 조사가 한창입니다. 오늘 새벽 3시쯤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61살 박모 여인이 이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이 집에 살고 있는 64살 김모 씨 부부와 40대 딸이 화상을 입었는데 김 씨 부부는 중태에 빠졌습니다. 박 씨가 휘발유를 들고 와 붓는 과정에서 농사일을 준비하기 위해 깨어있던 김 씨가 박 씨를 제지했지만 이미 불이 붙은 뒤였습니다. 김 씨는 박 씨를 제압해 출동한 경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김 씨 가족이 농사를 짓는 땅 주인으로 최근 들어 김 씨 가족 때문에 자신의 가정에 불화가 생겼다고 이야기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관련 CCTV를 확보하는 한편 화상을 입은 박 씨가 퇴원하는 대로 조사를 진행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춘천에서 야생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돼 당국이 확인한 결과 저병원성으로 판명났습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달 28일 춘천 우두동 온수지 일대에서 채집한 야생조류 분변 시료를 분석한 결과 H5N3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이에 따라 당국이 병원성 확인에 나서 다행히 고병원성이 아닌 저병원성으로 판명됐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발견된 춘천 우두 온수지 부근 10km 안에는 현재 392곳의 가금류 농가가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 재개 범강원도민운동본부가 금강산 관광객 개별 신청을 받은 결과 이틀 만에 300명을 넘었습니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신청을 받은 결과 300명 이상의 신청자가 몰렸습니다. 신청은 4일까지 받을 계획입니다. 운동본부는 금강산 방문을 위해서는 북측에 초청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300명 정도만 개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후 신청자는 추가 방문 일정을 잡히는 대로 추가적으로 순차적으로 방문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춘천과 강릉, 동해 등 도내 6개 지역이 미분양 관리 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제38차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전국 37곳을 지정했는데 도내에서는 춘천과 원주, 강릉, 동해, 속초, 고성 등 6곳이 또 지정됐습니다. 미분양 관리 지역은 미분양 주택 수가 500세대 이상이거나 미분양 증가 우려가 높아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에 지정됩니다. 9월 기준으로 춘천 1,075세대, 동해 873세대, 고성 548세대, 강릉 527세대의 미분양 물량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야생 멧돼지 폐사체 수색에 산불 진화 인력이 투입됩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앞으로 3주 동안 산불 진화 인력 160명을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지역에 집중 투입해 환경부와 합동으로 멧돼지 폐사체 정밀 수색 활동에 나섭니다. 수색이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민통선 지역에서 진행되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색 인력들이 GPS 단말기를 사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인 처음 학교로가 오늘 개통된 가운데 도내에서는 365개 유치원이 등록해 100%의 등록률을 보였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국공립유치원 273곳과 사립 92곳이 등록을 완료해 처음 학교로 사이트에서 모집 요강 확인과 원서 접수가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조손가정 등은 예외적으로 유치원에서 현장 접수가 가능합니다. 저소득층과 국가보훈 대상자, 북한 이탈 가정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한 우선 모집은 오는 5일부터, 일반 모집은 19일부터 사흘간 진행됩니다. 2019 농업기술과 함께하는 홍천 사과축제가 오늘 개막해 3일까지 홍천군 도시산림공원 토리숲에서 개최됩니다. 홍천 사과축제는 사과 판매장을 비롯해 우수한 지역 농특산물과 농업 분야 신기술 홍보관, 다양한 품종 전시관 등이 다채롭게 마련됩니다. 축제 첫날인 오늘은 개막 축하 공연과 학술 세미나, 1020 토크 콘서트 등의 학술 행사가 진행됩니다. 또한 부대 행사로 사과 소원 등 만들기, 사과 타투, 사과 따기 점핑 게임 등 체험 행사가 마련됩니다. 강원대병원 하청용역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오늘 병원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노동조합은 공공병원과 국립대 병원들이 하청용역 노동자들에 대해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강원대병원도 빠른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하청용역 노동자들은 병원 현장에서 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고용 안정과 감염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고용으로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2019년 강원교육 장학회 장학생으로 선발된 787명에게 장학금 3억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에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도내 초등학생 317명, 중학생 213명, 고등학생 187명, 특수학교 학생 70명으로 이들에게 총 3억 4,020만 원이 지급됩니다. 도교육청은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도 학업에 전념하는 모범적인 학생과
창의성 신장에 노력한 학생들을 장학생으로 선발했습니다. 휘발유와 신나 등 위험물 취급업소를 불시 단속한 결과 모두 4곳이 적발됐습니다. 춘천과 원주에서 적발된 3개 업체는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저장하다 적발돼 형사 입건됐습니다. 옥내 저장소에 허가받은 수량보다 많은 위험물을 저장한 원주의 한 업체도 입건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